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겠죠. 8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려 덥고 습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3시간가량 짧게 내리라 그치겠습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25도, 오늘 한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활용될 군 소음 측정 지점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과 원주 지역에 군 소음 측정 지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고요. 또 도교육청이 최근 강화된 등교 지침을 발표하면서 18일 개학을 맞은 일선 초교들이 이 등교 일수 조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금요일 이 시간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 알아보고 있죠. 한 주간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종합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은 깜깜이 환자들이 속출하고 N차 전파로 추정되는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하루에만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도내 총 확진자 수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KF94 마스크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며칠 사이 덴탈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여름철에 비해 2배 이상의 구매 문의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을철로 들어서면서 구매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에 앞두고 과일 물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의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주요 과일의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8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측정 절차가 본격 착수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횡성과 원주 지역의 군소음 측정 지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설명회가 열린 것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이 소음 측정으로 인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군소음 측정 용역 사업 설명회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번 설명회는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하고 횡성읍 이장단 및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 원주 주민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한 10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11월 27일로 시행 입법 예고된 군소음 보상법 관련하여 군소음 측정 용역 설명과 군소음법 하위 법령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8 전투 비행단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 또 관계 공무원까지 참석을 했네요. 이번에는 또 원주 네. 지역 주민들도 참석을 했고요. 네. 예. 예,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횡성과 원주의 소음 측정 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범위가 확대됐습니까? 확대된 거는 전혀 없고요. 네. 기존의 1차 설명회하고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소음 측정 목적 및 측정 지점 선정 현황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보상법 하위 법령에 포함된 보상금 선정 기준 관련해서 이 소음 대책 지역 내 시설물 설치,
용도 제한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1차 회의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네, 확대 범위 측에서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설명회에서는 블랙 이글 특수성을 고려한 이제 측정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주민의 의견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번 설명회 역시 블랙 이글 운영에 대한 피해가 주된 논쟁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이 주민 사업 설명회가 그냥 그렇게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효과 뭐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성과가 있었다면은 어쨌거나 주민 설명회에 네. 국방부 관계자, 공군 본부, 제8 전투비행단 등이 참석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 네. 이 1차 용역사 와서 설명과 전혀 차이가 없었고요. 국방부 관계자도 지속되는 주민들의 질문에 전혀 전향적인 자세가 없이 네. 이 목적에 제시된 소음 측정만 가지고 보상법만 가지고 계속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측정 지점의 선정 문제가 제일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측정 지점이 이 법무법인에서 측정 시 보면 측정 지점에 의해서 소음 편차가 심하게 나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사도 마찬가지로고 많은 지점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이나 모든 문제가 있어서 15군데를 지정했다는 것 외에는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측정 지점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또 8 전투 비행단 측하고 이견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보상 범위가 좀 이견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네네. 측정 지점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측정 지점하고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지금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네. 피해가 제일 심한 지역을 측정 지점에서 제의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그러면은? 지금 곡교리나 네. 이 입성리라든가 이 갈풍리 그런 지역이 피해 지역이 큰데 네.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측정 지점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보상금 산정 범위, 이건 어떻게 좀 다릅니까? 보상금 선정 기준은 이번에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 마을 내에서도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로 같이 해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전향적인 앵무새처럼 그냥 자기가 갖고 온 답변 내용만 가지고 계속 답을 했기 때문에 공청회 주민 설명회가 그렇게 이 주민들한테는 전혀 반가운 주민 설명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8 전투 비행단 비행단 측에서 보상하는 범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범위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많은 겁니까?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행성 읍내가 이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서도 같은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을 덜 받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고 아파트 동 호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지역이 있고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같이 묶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행성 한우가 이 비행장 주변에 많이 있는데 소음 피해로 인한 한우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축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행성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8전투 비행단 측에서 얘기하는 측정 지점과 또 소음 보상금 산정 범위 또 이 보상 금액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상금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행성군의 입장은 이 보상금은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네.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 대책을.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학습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이 어린이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보상금을 더 달라 덜 달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거는 피해 대책이지 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적은 없기 때문에 행성군의 주장은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측정 지점하고 보상금 산정 범위 이것도 지금 논쟁인데 이 내용이 그러면 그만큼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전해달라. 그러니까 피해 측정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 피해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주민들의 의견은 네. 이 전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블랙 이글이 이 대한민국 최전방에 있는 전투 비행단에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네. 블랙 이글이 10년 전에 이전하면서 피해가 너무 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지역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블랙 이글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전투 비행단의 활주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블랙 이글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이 이제 몇 푼의 보상이 아니라 소음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 이번에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목표가 블랙 이글의 해체입니다. 네. 블랙 이글의 해체를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국방부와 제8 전투 비행단에 요구를 할 것이고 해체를 주장해서 저희의 목표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대책위 차원에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공군 부대라든가 모든 부대들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설명회조차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는 바 끝까지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환경운동연합의 김효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강원도에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원주시에도 지난 18일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초등학교 개학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소식 김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명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1명이 또 확진자로 확정이 됐는데요. 자, 원주시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 교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강원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열렸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서울을 방문하는 등의 이유로 강원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2, 3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에는 지난 18일 고교생을 포함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제도 원주시의 한 체조교실에서 강사와 수강생 등 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체조교실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다녀간 곳으로 고교생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면서 또 다른 확진자를 발견한 것인데요. 체조교실이 위치한 건물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노래방, 카페가 몰려 있어 추가 감염 여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새벽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원주 지역에 누적된 확진자 수는 40명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번 주에 개학한 초등학교의 등교 일수도 지금 재조정에 들어갔죠. 네, 이런 가운데 학교 개학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는 이번 주부터 순차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번 주 개학하는 곳이 많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늦어도 9월 첫째 주에 개학하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2학기 등교 인원을 3분의 2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이에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이내로 등교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강화된 등교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학교에서만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등교 지침에는 1,000명이 아닌 300명 이상의 학교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전원 등교를 진행하려고 했던 1,000명 이하의 학교들도 등교일을 재조정하기에 나섰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의 큰 틀에서 학교가 재량대로 등교일 수가 조정됩니다. 강화된 등교 지침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이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생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 재량으로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듣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4학년이요. 1, 2학년도 온라인 계약했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학년별로 다 따로 일을 둬가지고 다녀요. 걱정을 하죠. 학교에 학생 엄마 아빠가 코로나19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 그래도 등교가 좋아요. 일단 지금 원래 학원은 되게 많이 다니는데 학원을 좀 줄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얘는 태권도 다니고 전 피아노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는데 여러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 다 공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죠. 학교에 학생 엄마 아빠가 코로나19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 그래도 등교가 좋아요. 네, 우리 어린이들의 고민도 참 많나요? 초등학교는 이제 등교 인원이 제한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럼 어떤 편인가요?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한데요. 온라인 강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되면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등원율은 전보다 높은 편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70% 정도 등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정도 등원했어요. 처음에 이제 확산됐을 때보다는 좀 더 등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덜 하신데 맞벌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할머니 댁이라던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육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염려가 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휴가를 내시기가 어렵다거나 일을 가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좀 그런 거에 걱정 있으신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은 수업 일수가 있는데 저희는 수업 일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저희는 뭐 휴일에도 긴급 보육해야 되면 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등원율은 거의 뭐 똑같아요. 거의 그냥 90% 정도. 저희도 이제 매일 소독하고 아이들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 금지시키고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개학이 남아 있는데 추가 확진자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해야겠나요? 네, 오늘 오전 원주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해당 유치원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예정인데요. 원주시 보건당국은 원주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까지 모두 하루는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주시는 빠른 시일 내 확진자들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예,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시간 한 주간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 종합해보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문화계 역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죠. 이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컸던 댄싱 카니발 결국 취소됐고 이 밖에 여러 문화 행사들도 취소가 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각종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문화계가 다시 올스톱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개최 예정이었던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은 올해 10년째에 맞는 축제를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6일에서 4일로 줄이고 또 해외팀 및 군부대팀 경연과 거리 퍼레이드 등을 폐지하는 등 축소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안전한 진행을 위해 최신 방역기계 도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객석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쉬고 내년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문화원도 오늘 개최하기로 했던 7080 콘서트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방역수칙 이행 계획 등을 지켜 행사를 마련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행사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인근 지역 평창에서도 다음 달 열리는 평창 효성문화제, 평창 농악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서 매년 10월 열리는 평창 노산문화제 역시 잠정 취소를 결정했고요. 영월 역시 다음 달 예정된 김삿갓 문화제를 대폭 축소해 26일 당일 행사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원주뿐만이 아니라 인근 전체 문화 행사가 취소된 상황이군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연 또 축제 형태의 문화 행사들이 이제 취소되고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안타깝고요. 자, 이번엔 다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출신 오탁번 시인이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이 됐다고요? 예, 원주고 출신 오탁번 고려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어제 정기총회 서면 의결을 통해서 오 작가를 비롯한 5명을 신입 회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면서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인물을 선출합니다. 이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 작가는 원주고 재학 시절 시 걸어가는 사람으로 학원 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1966년 동아일보, 67년 중앙일보, 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시, 소설이 차례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고 한국문학작가상, 동서문학상, 정중문학상, 김삿갓 문학상, 고산문학대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순수 우리말을 빼어난 시로 조탁하고 또 당대의 삶의 해악과 풍자, 유머를 가미해서 한국 문단을 풍성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원주에서 활동하는 원재길 소설가가 무이담 선생을 모델로 삼은 장편 소설을 또 펴냈나요?
네, 원재길 소설가가 장선생 1983년 9월 원주역이라는 장편 소설을 펴냈습니다. 이 평생 민주화운동과 생명운동에 헌신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모델로 삼은 장편 소설인데요. 이 무의당 선생의 생애가 아니라 그가 평생 머릿속에 담고 지내며 행동으로 옮긴 생각을 소설에 담은 겁니다. 이 창작한 등장인물과 사건으로 이 선생이 꿈꾼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가치를 추적합니다. 이 무의당 선생은 한국의 협동조합 또 한살림운동의 스승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생명운동, 협동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원주의 지학순 주교와 함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도 각별한 족적을 남겼는데요. 이번 작품은 장일순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첫 소설입니다. 그간 평전과 이야기 모음집 등의 형태로 출간은 많이 됐었는데 소설은 처음이고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허구고 작가는 이 소설이 장일순의 생애가 아니라 그가 평생 머릿속에 담고 지내며 행동으로 옮긴 생각을 그렸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땠고 또 시대의 질곡을 겪으며 그가 꿈꿨던 세상은 어떤 것인지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일순 선생은 평생 상식을 지키면서 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살다 보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식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대에 읽으면 좋을 책 같습니다. 네, 많은 원주 시민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 김유진, 엔지니어 김덕민,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